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대역, 이미지, 그리고 ADSR 때문이겠죠.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걸 들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추가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소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믹싱볼입니다. 요즘은 아주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음악을 만들고 튠, 믹스, 마스터 등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믹스를 하면서 가장 좋은 순간은 창작자의 의도에 맞게 사운드를 구현하면서 마치 제 앞에서 들리는 하나하나의 소스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이 느낌을 창작자 본인이 느낀다면 더더욱 기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믹스를 하려면 우선 편곡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구현하고 싶은 사운드가 있어 비슷한 소리를 찾고 내 나름의 방식대로 사운드를 레이어하는 과정에서 악기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상해지기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레이어를 할 때 주인공, 조연, 배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중상급자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바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편곡자가 아니더라도 믹스 엔지니어 지망생 분들께서 역으로 어떤 곡의 믹스를 하실 때 역할을 부여하고 사운드를 정리하는데도 유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음에 드는 어떤 사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어쿠스틱 악기는 물론 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디지털 악기에 비해 배음이나 표현이 덜 과격하기에 신디사이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프리셋이 좋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제가 약간 임의로 끊어놔서 틱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이거 편집 한번 해놓고 가겠습니다. 네, 편집해 두었고요. 끝에 페이드를 좀 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사운드가 주인공이 되고 특정 송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파트가 가장 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 코러스 파트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린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EQ적인 특성을 먼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귀로 바로 분별할 수 없는 분들 혹은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프로큐에서 솔로 모드로 들어볼게요. 특정 주파수 대역을 들어봤을 때 이 친구의 캐릭터가 가장 잘 부각되는 곳, 그곳이 바로 주인공의 대역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역은 EQ로 어느 정도 정제해 주겠습니다. 지금의 경우 이 사운드는 사인파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음 부분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역은 컷으로 해주고 하이는 쉘프로 좀 줄여주겠습니다.
부각되는 대역을 중심으로 이 악기는 낮은 대역과 높은 대역의 배음이 정제된 채로 함께 나오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시각적인 확인을 위해 오존 이미저를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네,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리만으로 괜찮냐? 아니면 다른 사운드를 레이어해서 더 채울 것이냐로 말이죠. 오늘은 영상 제목에도 나오듯 악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기에 이 주인공이 되는 소리를 채우는 레이어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정해졌으니 이제 조연을 정해야겠죠. 우리 이 사운드 메이킹이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연의 캐릭터를 정할 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는 달라야 밸런스가 맞겠죠. 주인공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점점 어떤 캐릭터에 집중해야 하는지 헷갈릴 거예요. 사운드 메이킹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인공의 핵심 주파수 대역과 이미지를 파악했으니 다른 성향을 가진 조연들을 섭외해 볼게요. 우선 저역대를 담당해줄 친구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808 베이스로 데려오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센터에서 나오도록 해줄게요. EQ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메인과는 다르게 서브 베이스 대역이 주가 되고 배음이 있는 사운드네요. 이미지적으로는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메인 그루브에만 맞게 나온다면 방해되지 않는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8 베이스의 밸런스를 좀 조정해주고 플럭과 겹치는 대역을 EQ로 조금 조정해줘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리를 레이어 해볼 건데 주인공과는 다른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 쓰는 대역대는 비슷하지만 이미지가 약간은 다른 이런 룹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틱노이즈가 생겨서 제가 한번 제거하고 와볼게요. 네. 일단 제거를 했고 이 친구의 EQ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우 한번 정제를 해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어감이 조금 살면은 수스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하이컷이 되어 있는 소스지만 하이를 좀 살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의 소스를 더 레이어 해볼 건데 코드감이 좀 짙은 이 소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EQ를 한번 보면 자, 이 친구 베이스가 같이 있는 소스죠. 저희는 이 위의 대역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스는 아까처럼 좀 정제를 해줄게요. 자, 우리 여기 대역대를 가진 메인 소스 그리고 하이의 공간감을 가진 서브 소스 그리고 하나의 코드 또 소스를 같이 레이어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소스는 400부터 뭐 한 6, 700 정도까지의 대역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곳은 어느 정도 정제해줬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중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좌우에 이미지가 있는 소스고요. 거기에 808 베이스를 레이어해줬죠. 프로큐로 보면은 서브 대역대가 중심이고 우리 중간 미드레인지는 어느 정도 깎아줬죠. 그리고 808의 이미지는 완전 중간에 있는 소스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들으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미저나 아니면은 EQ 스펙트럼을 보면서 아, 이거 여기에 분포해 있구나. 아, 이거 얼만큼 넓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실 텐데 추후에 이게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아, 이거 지금 얼만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대역이 이 친구의 메인이구나 하는 그런 감각들을 익히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시각적으로 보시되 나중에는 청각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룹 하나 추가해줬죠. 이 친구는 EQ로 보면 공간이 꽤 넓게 분포되어 있고 하이 대역을 인위적으로 좀 많이 살려줬어요. 자, 그리고 코드 악기를 추가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저역은 정제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레이어를 했을 때 네 가지 소리는 전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소스들을 이렇게 잘라 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빠지고 그리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연출들을 좀 더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네 가지의 악기와 드럼 그리고 폴리 사운드만으로 꽤 꽉 찬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악기는 EQ상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대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각자 핵심이 되는 대역을 정한 상태에서 서로의 이미지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레이어를 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게 레이어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도성이 떨어지는 레이어를 했을 때 어느 하나 도드라지지 못하는 프로세싱이 됩니다. 많아질수록 오히려 EQ상 더 세심하게 비켜줄 대역과 강조시킬 대역을 명확하게 컨트롤하고 이미지적으로 정의감과 넓이, 깊이를 고려해서 위치를 세심하게 정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레이어가 있다면 꼭 다른 악기와의 합을 생각해서 추가 악기에서 특정 부분을 양보하거나 이미 있는 악기에서 추가될 악기를 고려해 특정 부분을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흔히 기악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타의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음의 대역이 22프렛 기준 E2에서 E6로 한정적이고 베이스의 경우 4연 베이스 기준 더 아래의 E1 대역부터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이스가 기타가 있는 상태에서 기타의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면 둘은 충돌하겠지만 각각의 대역과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기에 연주를 할 때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악 4중주를 이야기할 때 콘트라베이스,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의 대역과 있어야 하는 위치 또한 나뉘어져 있고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또한 각각의 표현할 수 있는 대역과 물리적인 위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 작업을 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 신디사이저는 음역대의 자유도가 높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도를 담아서 레이어해야 길을 잃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디오를 잘 다루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많이 실수해보는 시간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스들을 추가할 때 EQ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공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톤은 어떻게 연출했는지, 타이밍에 의한 연출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운드를 만드실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상상 속의 그 소리와 가까운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